뿌리가 그득 차가지고 5에서 7, 8 거의 기본석 같은 낙엽 퇴비를 만들려고 해요.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통통해진 걸 보면서 녹 방지제?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베란다 안에서 발효시킨 퇴비를 만드는 걸 해보려고 해요.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운 지 한 5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주로 비료가 없는 상토나 배합토 위주로 사용을 하고 액체 비료를 준다던가 알비료를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영양 공급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최근에 그 마른 잎들 버려둔 여기가 이제 땅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여가지고 많이 등장할 것 같네요. 최근에 그 마른 잎들이랑 뭐 죽은 식물들, 흙들 이런 거 버려둔 그 봉투? 큰 통에 모임에서 제가 무스카리 부분을 아마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버렸을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모아둔 잎들이랑 흙들이었는데 나뭇잎이나 흙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퇴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 덕분에 어느 정도 퇴비가 됐는지 그 안에서 이제 조그맣던 무스카리 부분들이 엄청 크게 또 양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무스카리 부분을 보면서 뭔가 퇴비화가 진행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에 발효퇴비, 부엽토 이런 걸 검색했더니 유튜브에서 재미삼아 텃밭님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실제로 야외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또 잎사귀 퇴비 만들기, 뭐 음식물 퇴비 만들기, 개분 퇴비 만들기 내용들을 시간을 오랫동안 들이셔서 발효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올려주신 걸 보고 저도 베란다에서 한번 만들어서 식물들에게 줘보고 싶은 거예요. 베란다에서 떨어진 잎들이나 흙들을 다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사실 버리는 수고로움도 덜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농사 선배님들의 하신 것이랑 아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좋은 방법들은 한번 해보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뭔가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거나 벌레가 많이 모일 수 있거나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걸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쌀뜨물이 금방 가라앉았죠. EM용에 20g을 넣어주겠습니다. (2, 3일) 정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스파라거스 플루모소스 나누스 녀석이 물론 잘 자라긴 했는데 새로 자라는 잎보다 마르는 잎 속도가 더 빨랐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갈이를 좀 빨리 해줘야겠다 싶긴 했어요. 그리고 분갈이도 그냥 이제는 화분 크기는 늘리지 말고 흙만 갈아서 주자, 흙갈이만 해주자 했는데 얘 상태가 너무 뿌리가 그득 차가지고 한 단계 더 큰 화분에 옮겨주려고요. 이렇게 지금 뿌리 너무 뭉쳐있는 거 풀어주고 있었어요. 한 번에 다 분갈이는 못할 것 같아서 조금 하나 두 개씩 분갈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분갈이 다 하고 물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전에 이 시드키퍼 파종 영상 다 엎어가지고 실패하고서 이제 다 성공하고서 보여드려야지 이랬는데 이제 저 혼자 조용히 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이번에는 테이크아웃 씨앗 키트로 주문을 했어요. 테이크아웃 씨앗 키트는 기본 가격이 조금 있는데 그 대신에 진짜 종묘상에서 나오는 그런 씨앗들은 기본 가격이 1,000원대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2,000~3,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처럼 적은 양을 여러 개 파종하고 싶으실 때는 한번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너무 예쁘니까 이번에는 꼭 파종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다 파종해놓고 촬영 다 하고 엎어가지고 아무튼 한 3월 중순부터 파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종은 안 하더라도 같이 열어보려고요. 아우 예뻐. 아니 뭐지? 저의 가장 큰 조회수를 기록한 식물성지 탐방 영상에서도 자꾸 제가 감탄만 해가지고 내가 내용이 너무 적고 감탄만 했다 이런 다짐을 다음엔 더 정보를 많이 감탄을 좀 적게 해야겠다 막 이랬는데 또 너무 예뻐하고 있습니다. 스노우 스매시. 뭐야. 키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열어봅시다. 저는 근데 이번에는 이 파종 이 키트 이거는 안 쓰고 그냥 저 갖고 있는 플라스틱 파종판을 쓰려고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단단한데 물에 젖으면은 쉽게 물렁물렁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뭔가 옮기거나 할 때 엎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씨앗이 다 들어있나봐요. 아이고 이건 서비스인가봐요. 같이 심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길래 뭐지? 이러는데 제가 주문하지 않은 비올라 씨앗이 있네요. 아유 예뻐. 감사합니다. 비올라 씨앗이랑 제가 이거 보리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보리지를 주문을 했고요. 근데 반전은 뭔지 아세요? 물론 그거는 유통기한이 좀 지났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그 전에 종묘사에서 보리지 씨앗을 샀다는 것. 베르가못, 실패한 아니스, 메발토. 아까 메발토 보셨죠? 이거는 농작물, 레디시. 이것도 딜 허브. 노란 코스모스. 코스모스 씨앗이 이렇게 길쭉길쭉하네요. 코스모스 여기 있고 베르가못도 허브인가? 그래도 어머 우와 캐롯 초록색 씨앗이 보입니다. 예뻐. 그리고 캘리포니아 포피 제가 사랑하는 양귀비도 있고 그리고 하려나 또 샀어. 제가 이 매직빈 시드키트에 땅콩이 있어서 땅콩은 제외했는데 또 제가 놓친 게 또 있었는데요. 펜네 꽃이 너무 예쁘죠? 이 향기도 되게 좋아요. 블루세이지, 겨자. 겨자도 케일처럼 파란색이네요. 청색. 이렇게 4, 5
5, 6, 7, 8, 9, 10, 11, 12, 13, 13가지의 씨앗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쁘죠? 이거 저 지금 영상 업로드하고 빨리 파종하고 싶어요. 결국엔 조용히 파종하겠다고 하고 자랑도 해버렸네요. 비올라까지 잘 키워보겠습니다. 빨리 3월 중순이 오길. 여러분, 저는 오늘 드디어 퇴비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국립수목원에서 만드신 가드너 다이어리라는 거의 기본 수업 같은 책인데요. 여기에 퇴비 만들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퇴비 재료를 섞을 때 이상적인 비율은 탄질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마른 재료를 2, 마르지 않은 잎사귀 같은 재료를 1로 하는 거래요. 그러면 탄질비가 적절하게 맞춰진다고 해요. 저는 오늘 베란다에서 난 재료로 낙엽 퇴비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는 마른 재료 모아둔 거고, 여기는 아직 덜 마른 재료들. 마른 재료 2에 마르지 않은 재료 1, 그리고 또 탄질비 맞출 때 재미삼아 텃밭님은 건조한 재료 1에 습한 재료 1로 하면 또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또 거의 다 건조한 재료에 가깝잖아요.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양으로 EM 발효액을 넣어서 발효를 촉진시킬 거고요. 그리고 또 깻묵을 넣어서 영양분을 좀 더 보충을 해줘 보려고요. 여기 있는 재료들, 이 마른 재료들과 이 영양분이 되는 재료, 그리고 습기를 맡아주는 재료를 가지고 배합을 해볼 거고요. 이게 발효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미삼아 텃밭님 영상에서는 온도계로 가늠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80도 가까이도 올라가면서 이 재료들이 발효가 되는 거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 여기에 섞어주고서 여기 구멍을 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요. 이게 원래 식품용 커피에 쓰이는 탐침 온도계인데, 탐침 온도계가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영하의 온도까지 가늠이 되는 거면은 퇴비함에서 쓸 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만년필 온도계인가? 이렇게 검색하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깻묵은 처음에는 발로 밟아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큰 조각으로 있는 거를 이렇게 결 반대 방향으로 손으로 하니까 기름을 짜낸 깨들이 금방 이렇게 부서지고요. 굉장히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흙 냄새랑 굉장히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같이 나요. 희한하다. 제일 아래에 있는 흙까지 퍼 올려서 섞어주고, 이제 여기 마른 잎들 섞어줄게요. 대략 2주먹? 1주먹 정도로 섞고 있습니다.
찾아보다가 이렇게 훌륭한 재료도 발견했어요. 아마도 무스카리 잎이었을까 추측하는데, 이렇게 재료들을 더 잘게 쪼개서 넣으면 훨씬 발효가 빨리 되고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 제가 병솔나무 가지치기 한 녀석들이 좀 크기가 큰 애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크다 싶은 애들은 조금 잘라주려고요. 우와, 깨가 묻어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무슨 요리한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릴 뿐 발효가 결국에는 다 된다고 하니까 든든한데요. 이렇게 베란다에서는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서 과연 정말로 한 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 궁금함이 큽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오랫동안 파묻혀 있던 애들은 거의 꺼멓게 발효가 다 된 모습이에요. 다 섞고 자르고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또 남은 EM1에 여기도 넣어볼까 봐요. EM1에 부족하시면 그저 수분으로서 물을 추가해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 병충해의 보고 같아서 짐스럽게 느껴져서 버리려고 했던 낙엽 모아두던 공간이 퇴비로 쓰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얘는 완전 발효가 됐죠. 퇴비를 모두 다 섞어줬고요. 중앙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탐침 온도계를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몇 번을 뒤집기를 해야 발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온도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첫째 날의 시작 온도는 15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고요. 온도가 15도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야 발효가 시작된다는 건데, 제가 문제 원인을 추측해보니까 그때 사용했던 EM 원액이 베란다에 두고 보관을 해서 그런지 발효가 덜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3일 정도 지나고서 사용을 했는데 따뜻한 곳에 두고 5일에서 7일 정도 두고서 사용하라는 그리고 제가 그때는 2리터에 EM20, 설탕 20ml로 했는데 이번에는 2배로 늘려서 EM40ml랑 설탕 40ml 그리고 천일염을 조금 넣으려고요. 농부 선배님들의 팁을 모아서 이거 이제 섞어주러 가봅시다. 40ml 넣어줬고요.
설탕이랑 소금을, 설탕만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천일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넣어서 이번에는 베란다가 아니라 실내에, 주방 쪽이 뜨끈한 곳이거든요. 거기 맨날 땅이가 앉아있는데 그쪽에 넣어야겠어요. 한 5일에서 7일 정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샐러리 마트에서 먹고서 안에 심지 물에 담가서 수경으로 조금 키우다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겨울에 흙에 옮겨 심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주기 할까 이러고서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이렇게 뿌리가 났습니다. 수경으로 할 때는 절대 뿌리가 날 기미가 안 보였는데 흙으로 옮겨주니까 뿌리가 났네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화에 성공한 출란, 너무 예쁘죠? 되게 손도 많이 안 가게 키웠는데도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매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왜 난초라고 생각하면 되게 까다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출란, 보춘란은 되게 무던하게 자라고 있어요. 금요일에 물주기이고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베란다 온도는 20도에 접어들었고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 움직임은 바로 이 상수리나무의 움직임입니다. 겨울 내내 입고 있던 갑옷 같던 뾰족이들을 터뜨리고 나와서 연녹색의 보송보송한 새잎들을 뿜어내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너무 예쁘죠? 제가 있는 베란다가 식물들이 움직임이 좀 느린 편인데 상수리나무가 갈색 옷을 벗은 걸 보면서 정말 봄이 왔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 베란다 거리대에서 정체모를 싹을 키웠었는데 제가 그 녀석을 말린 줄 알았는데 계속 키워보니까 살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알고 보니까 담쟁이였던 거예요. 이렇게 마치 개구리처럼 발판을 부착해서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고서 다 마른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냅두면서 간간히 물을 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이 뾰족이 보이세요? 여기도, 여기 뾰족이가 통통해졌고 잎눈들이 통통해진 걸 보면서 얘 겨울을 잘 났구나. 그리고 봄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다시 깨어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바람을 타고 날아왔던, 제 생각에는 새들이 간식 먹으러 왔다가 두고 간 것 같아요. 응아로 나온 건지. 아무튼 씨앗에서 발한 담쟁이의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즘 파종을 조금씩 하면서 최근에 문구점에서 발견한 것 중에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릴라라는 연필 회사의 가든 펜인데요. 이게
왁스 함량이 높아서 젖어 있는 네임 택에도 글씨가 잘 써진다고 해서 구입을 해봤거든요. 저는 한 4,000원인가? 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젖어 있을 때도 잘 써진다는 문장이 너무 혹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개는 지금 다시 원래 써놓은 것에다가 덧붙여서 적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뒤에 보이는 흐린 글씨가 거의 안 보이죠? 뒤에는 이게 네임펜이고 이게 연필인데 물론 확연히 네임펜이 선명도가 높지만 네임펜은 한 번 쓰고 나서 다시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연필로 쓰고 있는데 너무 시야 확보가 잘 돼가지고 지금 다시 써볼게요. 얘 조금 적셔서 한번 써봐야겠어요, 일부러. 이거는 도라지 파종했던 거고 이게 네임펜 같은 경우는 이 바탕이 젖어 있으면은 잉크가 안 올라가는데 우와, 이 가든펜은 젖어 있어도 잘 써지고 선명도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산성도 측정하는 장치도 그렇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입해보세요. 이런 말을 못했는데 혹시 연필로 이름 쓰시는 분들이라면 써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나머지도 써야겠다. 우와, 너무 좋다. 우와, 너무 든든합니다. 파종이 아주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파종도 다 하고 오늘 물주기도 다 했는데요. 가까이서 식물들 보다가 무스카리 벌써 꽃대가 나왔어요. 이제 금방 포도알 같은 꽃을 보여줄 것 같고 여기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구근들은 이제 막 흙 위로 빼꼼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보다 많이 자랐죠. 그리고 근접 촬영한 또 다른 녀석은 제가 늘 자주 보여드리는 백야국인데요. 화관처럼 줄기 틈틈이 꽃처럼 아름다운 잎들을 냈습니다. 또 있고 또 여기도 있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접 촬영한 황칠나무는 겨울 동안 계속 자라다 만 형태의 잎만 보였는데 봄이 가까워져 오는 걸 느꼈는지 이렇게 다음 잎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식초물에 담가두고 녹 제거했던 가위들인데요. 겨울을 지나고서 다시 조금씩 녹이 피어 있어서 어제 식초물에 담가두고 철수세미로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녹이 안슬었으면 해서 다음 단계로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집에 있는 WD-40이라는 녹 방지제? 방청윤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무를 해줬습니다.
금속 표면에 피막을 형성해서 녹 발생을 적게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뿌려줬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액체가 이렇게 보였는데 많이 흡수를 했어요. 이렇게 가드닝이랑 멀어 보이지만 의외로 중요한 가위, 날물을 정리를 했고요. 녹 제거하고 이 매직빈 시드키트 파종하려고 했는데요. 아이고, 씨앗 왜 이렇게 예뻐요? 씨앗이 너무 예뻐서 혼자 파종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랑을 하고 싶게 하는. 완두콩은 씨앗이 붉은색이었네요. 연지 색깔. 완두콩, 강낭콩, 병아리콩, 땅콩 파종해볼 거예요. 여기에 파종해보려고요. 1차로 이렇게 파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2차 운석들 파종하고 씨앗 가방 안에 있는 또 작은 씨앗들 조금만 더 파종하면 파종은 다 할 것 같아요. 지금 도라지는 추나 처리를 하면 좀 더 빨리 발화를 할 것 같아서 냉장고 야채칸으로 이렇게 냉장고 야채칸에 일주일 정도 두고서 다시 꺼내려고요. 추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장정에 파종을 다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땅이 캐크라스. 이렇게 하면은 땅이 틈틈이 기분 전환할 때 갖다 주면 좋아할 거예요. 마지막 캣그라스까지 파종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따라따라따. 장미가 병충해 관리가 어려운 편이어가지고 베란다에서는 키울 생각을 못했는데 치치님 영상을 보다가 에버랜드에서 개발한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를 소개하신 걸 보고 너무 키워보고 싶다 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만 판매를 해가지고 키우기 쉽지 않겠는 걸 했거든요. 근데 마침 3월 8일 여성의 날에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치치님이 내일부터 판매한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저 어떤 품종 구입했는지 같이 열어볼까요? 신난다. 우와, 따란따란. 꽃이 벌써 피었네요. 꺼내봅시다. 흙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잘 왔네요. 꽃잎도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제가 구입한 꽃은 가든 에버스케이프고요. 혹겹 장미예요. 이게 혹겹인데 마치 작은 작약처럼 보이기도 해서 저는 고민 없이 이 녀석으로 골랐고 이 녀석이 같이 판매하고 있는 장미들 중에서 가격도 제일 저렴한 편이었어요. 와, 여기 꽃대도 하나 더 있어요. 새순도 막 내고 있어요. 정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베란다에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위에 종이 포장지로 감싸있고 흙에도 습기가 느껴지고
이런 특성을 지닌 녀석이고요. 다화성이랑 연속 개화성이 아주 높죠. 내병성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품종이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판매 페이지에서는 향기 단계가 2단계로 되어 있었거든요. 향기는 조금 나고 생각보다 큰 20cm 화분에 왔고요. 내병성은 4단계인데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냥 둘까 하다가 흙에 붙어있는 잎부터 방충이가 잘 올라오고 이러던 게 생각이 나서 흙 가까이 붙어있던 잎들이랑 약해진 잎들은 좀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어제 만든 님 오일 희석액도 분무를 해줬습니다. 그냥 예비적으로 방제를 한다는 느낌으로 님 오일을 분무를 해줬고요. 여기에 이게 가지가 자꾸 처져서 이거 리빙 도쿄라는 곳에서 구입을 한 개구리 가든 와이어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거 마침 쓸 데가 없이 모셔뒀는데 저기 장미 줄기 처진 거에 한번 설치를 해줘 보려고요. 포옹하고 있는 개구리가 됐네요. 귀여워. 이거 가격도 2,000원인가? 그랬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발견하시면 재밌고 괜찮은데요? 꽤 고정력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 방제와 잎 정리까지 마쳤고요. 이렇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적응을 하고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도 너무 잘 자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더 천천히 분갈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든든한 내병성이 강한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미 보여드린 김에 튤립이 그 사이에 엄청 자랐죠. 이제 꽃잎 하나하나가 분리돼서 보일 정도예요. 이렇게 꽃잎 하나하나가 분리되어서 보이고 크게 심어준 튤립도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물 주기 했더니 꽃대가 부쩍 더 자랐네요. 내내 잎 펼치기까지 오래 걸렸던 화산같이 크게 자랐던 핑크 인프레션은 역시나 꽃잎이 굉장히 넓고 크고요. 그리고 빠르게 자라고 있고 튤립 3개가 마치 오리가 뒤뚱뒤뚱 걷는 것처럼 천천히 자라고 있고 양쪽은 아케바나, 가운데는 화이트 하트입니다. 셋 모두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장미가 도착하고 튤립이 폭풍 성장하고 있는 오늘의 물주기는 이렇습니다. 여기 바로 시선을 끄는 이 붉은 꽃대의 캐롤파이어가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볼까요? 이 캐롤파이어가 꽃대를 올리고서 금방 개화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꽃 크기를 엄청 키웠어요. 그 전에는 모두 다 절반 정도 크기였는데 색도 더 붉어지고 꽃 크기도 키웠습니다. 그리고 알부카 스피랄리스도 저는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새로운 잎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잎은 몇 장일까 이랬는데 길이는 안 늘어나고 통통해지는 걸 보니까 꽃 같아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스파라거스 베이리는 오랜만에 이런 새 줄기를 냈습니다. 너무나 울창하게 자라서 더 이상 새로운 줄기를 낼 게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계속해서 크기를 키워요. 오늘 사실 분갈이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녀석들 분갈이 하고서 하려니까 너무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다음 물주기 때 해줘야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물주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EM 살균물 발효액을 발효 퇴비 영상을 한 번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우당탕탕 퇴비 영상이랑 식물 관찰 영상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